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그 온나 축제 기획단의 대표로 일했었던 윤한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입니다. 저도 한결과 함께 2018년 온나 축제 함께 했던 팀원이었습니다. 좀 둘 다 조금 다른데 처음에 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 매년 축제를 열어야겠다라기보다는 그 대안적인 뭐 자급자립하는 삶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함께 나누고 또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을 꿈만 꾸지 않고 실제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문화를 나눠보자 하는 게 이제 축제에 처음 기획하게 된 의도였고요. 근데 그게 축제를 한번 하고 나니까 지원 사업을 뭐 그렇게 첫 해 받았던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축제를 일회적인 축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보는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고3 때는 인서울 가려고 난리를 치면서 재수까지 했었던 시간이 있었고, 또 이제 대학 졸업반에서는 휴학 걸면서 이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대기업도 갔었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 삶에 제가 없다는 것을 조금 느꼈고, 그래서 무계획 여행을 좀 떠났었어요. 떠나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러니까 머시중원디 이래가지고 약간 흙과 가까이 살아야겠다. 막연하지만 그래도 흙과 가까이 살아야겠다고 저는 그냥 저 안에 울림이 있었고, 그래서 온나 축제를 만난과 동시에 이제 모모의 정원이라는 공동 텃밭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뒤에 있는 아파트로 그냥 무작정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직장 생활이든 어떤 경쟁 사회 안에서 이렇게 겪다가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 좀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안의 소리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냥 저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 던졌더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 신뢰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머시중한디에 꽂혀가지고요. 네. 저도 머시중한 그런 고민은 사실 청소년 시기부터 연결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했을 때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 공부에 대한 답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게 계기라면 계기겠죠. 좀 달라요. 한결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간 거고, 저는 그냥 직감형.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안 되겠다.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몸으로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저는 일단 작년까지는 그 마을에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바리스타 일이랑 그리고 마을 교육 기획 일을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기획하는 건 재밌었는데, 이제 저는 흙과 가까이 살겠다 왔는데 어느 순간 노트북 앞에 더 오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는 그 카페를 그만두고 일단 이제 밭이나 논에 좀 더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온배움터, 부산 온배움터에서 하는 텃밭 친구들이랑 오손토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텃밭 아이들하고 가꾸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만나고 있고, 그리고 마을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팟캐스트 괜찮아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양산 웅상 지역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사실 13, 14년 전부터 꽃피는 학교라고 그 15년제 유치부터 이제 고등까지 하는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안적인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이 이사를 많이 오셨고, 그래서 거기 그 학교를 중심으로 뭔가 그 기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지만
그게 이제 자기 삶도 좀 대안적인 가치를 고민하고 하는 분들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 살면서 좀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로 조금 더 연결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 하고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가보니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학교가 초등학교까지만 그 지역에서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을 좀 이런 가치 속에서 키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서 그 꽃피는 학교와 이어지는 마을 중학교를 이제 올해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관점이라 해야 될까? 그런 거는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인 것 같아요. 뭐 농사를 할 때도 씨앗을 심었을 때는 물을 살살 뿌려야 되거든요. 물 뿌리게 물도 못 견뎌가지고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살살 뿌려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자라면 뭐를 이렇게 쳐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발달 단계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뭐 다른 모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가, 특히 그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 때부터 뭐 한 20살까지 그 단계에서 어떤 것을 인간이 느끼고 배우고 습득해서 자율적인 한 인간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꽤 오래 전부터 그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 있었고 그 꽃피는 학교가 아까 15년제라고 한 것도 그런 한 교육 철학과 교육관과 결을 가지고 아이를 오롯이 온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 운동으로서 이제 대안학교, 특히 꽃피는 학교가 있었던 거죠. 저희 밝은덕 중학교도 그거에 맞춰서 또 연결되는 한 과정으로 몸과 영혼과 머리가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뭐 교육 체계를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보면은 저는 일반 학교 나와서 사실 학력은 대졸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되게 부러운 게 목공이든 손으로 뭔가 직조를 하든 뭐 농사를 하든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나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겠다? 뭔가 목공방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걸 경험한다는 게 좀 저는 좀 많이 부러웠고 그런 데 있어서 그 졸업장이 가진 위력은 없지만 그 안에서 자기 능력? 약간 자립심이라 해야 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 나 이것도 만들 수 있어 나 이것도 뭔가 해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나 이걸 가지면서 조금 뭐 창업이든 아니면 마을에서 뭐 마을 기업이든 그러니까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물론 대한 사회가 아닌 이상 또 좌절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아니면 그냥 졸업장만 있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농민들에게는 진짜 뭔가 명함도 내릴 수 없는 정도고요. 일단 제가 먹을 것들에 대한 것을 그냥 예전에는 그냥 퇴근하면서 사 먹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밭에 가서 뜯어와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정도? 그거는 큰 변화예요. 저한테는 큰 변화인데 그 소비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화장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렌즈 끼고 이거 스모키 화장해가지고 하이힐 신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불현듯 화장을 지우다가 이게 뭐한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장을 미친 듯이 하는데 돈을 써요. 근데 화장을 지우는데 돈을 쓰는 거죠. 다 떨어지면 또 사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감이 왔었고 그게 뭐가 중요하고 뭐지 중요한지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살면서 제가 영원 찍으면서 가난과 생태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제가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목돈을 깎아가면서 이게 점점점 돈이 없어지면서 이게 쪼려지는 거죠. 소비도 할 수 없고 계속 풀 뜯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도 이게 젊은 편이다 보니까 예전에 소비했던 이 습관이 있고 그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는 이제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나만을 위한 이제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이제 제가 부산대 좋아하는 맥주집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최대한 소비나 환경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소비로 살아가되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맥주 한 잔 마시러 가는 정도?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직장 생활 힘드니까 소비로 다 푸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근데 이게 딱 가지면 이게 택배 오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이거든요. 그걸 사기 위해서 또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애들 제 친구 대다수가 그래요. 그거라도 보상 심리인 거죠. 근데 또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삶의 철학이나 가치를 뭔가 사회에 대한 것으로 관심을 좀 더 가지면은 내 개인적인 걸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사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더 가져갈까 좀 이렇게 확장되지 않을까? 저도 여기 와서 좀 지역에 대한 거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계속 좀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걸 좀 경험해 보면 될 건데 지금은 그 기쁨이 소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는 좀 마을이든 이게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내가 쓰여진다? 인간으로서 잘 쓰여지는구나라는 경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서 민원을 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하나의 명언을 좀 명언. 주시면. 나 짰는데 벌써. 문장 밑에 짧게 공감합니다. 정말 저마다의 반짝거림이다 할까? 저마다의 빛이다. 저마다의 빛이. 빛이다. 다름했을 때 그 다양한 거잖아요. 다양한 건데 저마다의 빛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삶의 방식이 맞고 이 삶의 방식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빛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빛을 어떻게 사회를 좀 밝게 만드는데 좀 쓸까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서 저마다의 빛이 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되게 공감이 됐는데 저희 학교 이름이 밝은 덕 중학교잖아요. 이게 유교 경전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큰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 첫 번째 구절이 큰 배움은 내 안에 있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 모두 안에 각자의 어떤 밝은 덕이 있다는 거죠. 근데 큰 공부, 큰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 저마다의 그 밝은 덕을 더 밝히는 과정이 공부라고 큰 공부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대학교에는 들어가지만 큰 공부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내 안에 있는 저마다의 빛을 촛불의 심지가 있다면 그걸 밝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다름이란 저마다의 빛이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나에게 다름이란 저마다의 빛이다.